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이코프로 오늘도 일단 어제의 저점을 유지하는 정도의 흐름을 현재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은 돌파를 했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안착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전히 이 11선대까지도 지키는 흐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막바지에 돌파한 이 작은 박스 있죠. 이 박스 상단에 대해서 현재는 지지 테스트라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여전히 잘 지키는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한 흐름이 하나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제가 이야기했던 코스닥이 드디어 이제 고점 갱신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코스닥 돌파가 이 에코프로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에코프로의 현재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현재 이 에코프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이어가서 저는 뭐 여전히 상방론자죠. 네,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19만 원에 대한 돌파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지수가 돌파를 만들면서 과거 이 상승 추세 때처럼 정말 오랜만에 순환매들이 적극적으로 들고 있죠. 뭐 오늘은 정말 오래 쉬었던 뭐 로봇주들도 올라와 줬고, 그죠? 주도주라고 했던 뭐 바이오도 올라오고 계속적으로 지금 순환맨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반도체 부품뿐만이 아니라. 자, 그럼 이제 핵심인 이 2차 전지 쪽도 우리가 순환매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순환매가 나오는 위치에서는 돌파에 대한 가능성도 뭐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이걸 언제부터 이야기했냐면 제가 이 코스닥 지수가 1050포인트에 찍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추세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순환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결과적으로 돌파를 하는 점점점 추세가 가속도가 붙는 구간에서는 이 에코프로 역시도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이 흐름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코스닥의 흐름입니다. 자, 코스닥은 현재 이 1000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나서 1050포인트면은 이 연봉상에서, 그러니까 19년도 20년도에 만들었던 1000포인트를 돌파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조정이 나왔음에도 1050포인트를 오히려 지지를 하고 올려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한 이 코스닥의 과열에 대한 시나리오가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코스닥의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거기서 이제 필수적으로 데려간다는 건 이 에코프로다. 자, 그러면서 최근 이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유행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업종은 다르지만 이 차트적인 위치가 상당히 흡사하면서 돌파를 만드는 패턴들이죠. 그러니까 우상향을 하는 종목들에서 박스를 그리고 나서 정말 이 지루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만들다가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하냐, 바로 이렇게 한방 돌파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래량을 만들면서 바로 방향성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대부분 이 중동발 악재에 대한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많죠. 뭐 오늘 보니까 뭐 효성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점대를 유지하면서 상당히 지루한 흐름을 보이다가 한 방에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박스권에 대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번 코스닥 랠리에서 가장 강하게 상승해온 종목인데 사실상 조정폭도 엄청나게 조금 나왔고 이 음봉대를 여전히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루한 이 기간 조정만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에코프로 역시 그 시기가 좀 머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거고, 결국 이 지수가 가면서 현재 모든 종목들 지금 순환매가 나오는 시점에 오늘 보면 완전 소외를 받았던 로봇주까지도 끌어올리잖아요. 그죠? 결국 지수가 더 가속도를 만드는 구간에서 자, 이 마지막 파동에서 제일 강했던 종목인 이 에코프로도 데려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흐름 상당히 익숙하죠. 7만 원일 때 이 상승을 이야기할 때도, 그리고 이 9만 원에서 이 상승을 이야기를 할 때도 다른 종목들이 상당히 먼저 치고 올라가고 소외감이라는 게 엄청 크게 들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결국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가장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이 이 에코프로였다라는 걸 잘 기억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올라온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오면서 보시면은 이 전력주들 오늘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각도가 생기는 게 지금 전력주들이에요, 여러분들. 효성부터 뭐 LS부터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지금 어떤 종목이 또 올라옵니까? 네, 바로 고점 치고 올라오는 게 바로 이 두산에너빌리티죠. 자, 거기에 지금 이 태양광까지도 엄청나게 이 상승이 가파라지고 있는 겁니다. 자, 얘네들 전부 다 이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네, 바로 에너지의 수렴을 하는 거죠. 에너지.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전력 부족 때문에 전기를 만드는 태양광, 원자력, 전력주 지금 전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과연 어디냐라는 거죠. 바로 이 에너지들을 담은 그릇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ESS고 2차 전지라는 겁니다. 결국 이 에너지라는 사이클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 퍼즐은 결국 이 배터리로 수렴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전력주들이 날아가고 원자력이 날아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서운해하실 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이 다음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에코프로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지금 이 에코프로가 에너지를 응축을 하면서 이 맥점을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신호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현재 이 긴 조정 말씀드리지만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지루한 조정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환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조정이라는 게 길다고 해서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조정이 길면 길수록 이 다음 파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힘을 응축했었던 기간 대비 상승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루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만 응축을 해도 이와 같은 상승을 만들었는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고점에서 너무 지금 잘 유지를 해준다는 거죠. 이런 큰 그림이 일단 그려져야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이 대파동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월봉상에서도 현재 이때와 같은 흐름이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리죠. 네, 3개월 조정봉이에요. 상승이 나오고 현재 이 3개월 조정봉이고 현재 이제 5월봉이 시작이 되는데 이 5월봉 역시 반등봉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는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해봐도 자 노란 밴드에 대한 돌파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안착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밴드를 위에서 주가가 놀고 있기 때문에 눌린다 하더라도 이 밴드에 대한 자리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라는 거죠. 오히려 눌려서 이 파란 밴드까지 다시 하단 가격까지 온다고 하면 그건 이제 중기적 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과거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지지를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여전히 지지를 하고 여전히 현재도 이 맥점 차트에선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 에코프로 아직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매수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이 추매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추매를 하지 못해서 비중이 아쉬우신 분들에게는 제가 직접 매매를 하는 이 맥점 타점 언제 진입을 하고 언제 다시 나오는지 그 신호를 여러분들께 실시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자,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총코치는 여기서도 매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왜 지금 또 이 높은 가격 15만원 라인에서도 이 매수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정말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